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 과학 멘토입니다. 네, 이번 달 이제 4월을 맞아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특히나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혹시 네. 몇 명이 질문을 해줬나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개가 넘는 질문들이 한 번에 올라와서 제가 거의 확인을 다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거든요. 부럽네요. 수학은 아직 50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 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많아진 게 이제 연구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교육원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있는 거군요. 네, 4월을 맞아서 여러분이 학교 개학을 했듯이 이제 연구원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저희 이 질문다락방이 과학경제교육연구원의 모든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부담이 조금 되지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근데 이제 질문을 달아두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질문 다락방의 목적이 이제 저희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끼리의 토론을 좀 더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도 댓글을 남겨주거나 이제 자신의 글에서도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변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우수 학생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질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의 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래서 이번 4월 수학 주제는 뭐였냐? 4월에 가장 큰 이벤트였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가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선거에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주제를 선거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줬어요. 50명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한번 다 모든 학생을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천천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음에 가는 주제가 있다면 같이 일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일단 아무래도 수학 주제다 보니까 그 투표라는 그 어떤 행정적인 그 이벤트에서 수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인 투표 장소, 방식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관심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진아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특히 진아 학생처럼 이제 효율적인 투표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장소 이거 약간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어디에 투표소를 배치해야 되냐 이런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친구들 중에는 이제 투표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준 친구도 많아요. 이제 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 다수결 대 결선 투표. 형우 학생의 질문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회장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해줬는데 이제 또 제가 회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겨보신 적이 많으시단 말씀이시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제 여진 학생, 예인 학생, 준영 학생도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준 친구도 많아요. 이제 투표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거 결과 예측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전략, 유권자를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시연 학생처럼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도 있고, 출구조사 이제 한나 학생이나 이번 페이지에는 없는데. 이제 출구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줬어요. 사실 저도 출구조사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승하 학생, 지호 학생 같이 효과적인 선거 방식과 전략. 지훈 학생은 이거 되게 들어가 보고 싶게 질문을 해줬는데. 저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대통령 뽑기를 하는 날입니다. 기존 선거 방식과 랜덤 선거 중 어느 선거가? 랜덤 선거. 랜덤 선거. 어떤 방식을 랜덤 선거라고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배경을 읽어볼까요? 태국은 이제 군대를 뽑기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약간 일할 사람을 랜덤으로 뽑자.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랜덤 선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약간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대통령을 뽑자. 신기한 발상입니다.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거리가 좀 멀긴 하지 하죠. 않은가 하는데 그래도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가 그렇죠. 될 수 랜덤으로 뽑았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질문 중에 이제 한 표의 가치. 네. 지훈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한 표가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가치가 다르다.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저희 이런 거의 얘기를 선거 홍보 본부 같은 멘트들 그렇죠. 이제 적어주셨는데, 네. 결국 요점은 뭐냐.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네. 약간 아직 모르겠는데 뭐가 좋지 이런 분들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마음이 갈리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중도층인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지훈 친구가 일단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배경에서 네. 주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표의 가치가 후보자마다 다르겠죠. 이걸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시현 학생은 이제 구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약간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읽어내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제 수업 때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빅데이터에서 어떤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 한번 링크로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수학에서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 되게 이번 달에 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지만 오히려 질문 퀄리티는 네, 더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럼 수학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자, 그래서 이제 과학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과학의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재난이었죠. 지난번 프리뷰 영상에서 이제 DSI라는 저희 나라 기관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재난 접근 방식을 저희도 채택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거의 13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쭉 올려 주었어요.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제가 거의 다 한 번씩 일일이 다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이제 유사한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질문은요. 이제 정지후 친구가 산사태를 막을 때 인공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 주었는데, 이제 마을 주위에 산이 이렇게 좀 저희 나라가 또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이런 산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가 지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산사태로 인한 거주지 피해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또 올려주었고요. 또 다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산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재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산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잘 짚어주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에는 탈물질 제거, 산소 차단, 그리고 바닷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포인트 하나하나를 찝어주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소화기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산소 차단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소화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소화기의 유형 말고도 다양한 화재,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금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아니면 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또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화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소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다음 질문은 이동희 친구가 올려준 질문인데요. 소리로 불을 끈다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해외 대학생들이 100Hz 이하의 저주파를 이용하면 산소와 불을 분리시키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너무 비슷한 것 궁금해요. 같아요. 지금 당장에도 영상을 보고 싶은데 영상까지 친절하게 이제 참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토론을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리고 이제 안정민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막기 위한 지구 궤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건데 그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져서 공전을 하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이 많아지거나 줄어드니까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구의 궤도가 변경 가능한지. 정말 사실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지구 공전 궤도를 조금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양의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차적인 위험성을 배제하고 과연 폭염을 막기 위해 이런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되게 지구 궤도 자체가 타원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궤도가 이제 좀 더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네.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지구의 약간 온도 네, 자체가 달라진다고 듣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원의 형태로 공전을 하는 행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제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래서 이번 4월 과학주제였던 재난에 관해서 거의 130여 개의 질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집어드렸던 것처럼 주위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 한번 공감도 해보고 반박도 해보면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질문을 올려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다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네. 이제 그 의견을 공유하는 게 이제 저희의 네. 목적이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하면은 이제 그 학생은 좀 더 이제 우수 질문이나 우수 학생으로 뽑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되게 아쉬웠던 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로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꽤 보였던 것 같은데 네.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문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글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글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의 수가 좀 일반적으로 적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질문을 가진 친구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이제 합니다. 검색 기능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혹시 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올렸다. 지진을 검색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네. 보고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이번 4월에도 이제 수학과 과학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직 질문 공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꾸준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질문 선정까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더 다양하게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